사람과 세상 2부 시작합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연결해서 경주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 방패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작년 11월 달부터 이 방패장 건설 과정에서 금품 거래 첩보를 입수한 뒤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또 대우건설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등 다각도로 이렇게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인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사이에 거액의 뇌물 상납 고리가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하고 관련자 전원을 입건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이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로 몇 명이나 구속이 된 거죠? 11명이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예. 1월 달에 울산원자력 환경공단 이모 관리센터장에 대해서 시공사 또 하도급 업체 관계자로부터 6,9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일 날 수사 결과 발표 때 한 명 더 구속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도급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5억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 소장 전모 성무를 구속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등 이렇게 해서 7명은 불구속 입건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구속된 이 시공사 간부의 경우에는 뇌물 액수가 꽤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대우건설 현장 소장 전모 상무의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 7개 회사로부터 명절을 전후한 떡값이나 또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업체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총 5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고요. 네. 이 가운데 1억 2,500만 원은 또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원들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로 이 밥값을 허위로 결제한 뒤에 또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의 수법으로 이 법인 자금 5,800여만 원도 이렇게 횡령한 혐의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구속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의 이모 센터장의 경우에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이 전상무로부터 이렇게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900만 원을 받았던 그런 혐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민모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2010년 5월 달에 대우건설 현장 소장 같은 전모 성무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전 경주시장에게 선거운동 자금으로 또 이게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고요. 또 울산원자력 환경관리공단 건설본부장을 지낸 정모 씨와 홍모 씨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아까 구속됐다는 전모 성무로부터 각각 1,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그런 혐의입니다. 네. 하도급 업체 7개 회사 관계자 12명은 마찬가지로 이 시공사와 또 원자력 공단 관계자에게 5억 4,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렇게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사비도 크게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7년 6월 달에 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원자력 환경공단 사이에 최초 계약금은 2,584억 원이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한 5번에 걸친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한 6,080억 원 정도로 약 3배 가까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이 뇌물을 주고받은 것과 이 공사비 증액이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니다, 이게 안전성 때문에 여러 차례 연약안반 문제나 이런 보강공사 때문에 이 공사비가 늘었던 것이지 이 뇌물하고는 무관하다, 또 이렇게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뇌물뿐만 아니라 각종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일부 간부들은 시공사 임원들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고 또 자신들의 술값을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공기업 임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아시다시피 경주방패장 1단계 공사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말 그대로 그 대형 사업인데 당초에는 2010년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공사 중에 2009년에 그 연약 안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2012년 말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한 차례 그 준공 시점이 연장이 됐다가 또 2012년 초에는 또다시 그 공기를 맞추기 어렵겠다 이렇게 그 연장을 한 끝에 올해 6월 말에 그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현재까지 공정률은 한 98% 거의 다 됐다는 것이 네네. 예, 공단 측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드러난 문제점이 하도급률도 뭐 지나치게 낮게 책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이 금액 대금 결제 비율이 이렇게 7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금액 대비. 네. 그 시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이 방패장 공사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 이런 지적은 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평균 하도급률이,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이 한 77.5%까지 된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네. 이번 경찰 수사로 이런 그동안의 답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또한 그 발주처의 하도급 적정 심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공사 금액을 정해갈 때는 이 관련 법에서 정한 대로 관련 내용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해서 시공사와 이 하도급 업체 간에 어느 정도 적정한 그 선에서 거래가 이른바 그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 통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공사의 폭리를 이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이 방조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런 비위 사실을 적발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를 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그 조치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주 방패장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오전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경주지역 환경단체들은 그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이 경주 방패장 1단계 처분장의 준공을 연기하라. 그리고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더욱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를 그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경주 방패장은 자연 방벽이 부실해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건설 비리로 그 이후에 건설된 사일로와 또 운영 동굴이 부실하게 건설된 것 아니냐. 만약에 부실하게 건설되었다면 결국 인공 방벽까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는 셈이기 때문에 이 방패장의 안전성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이 방패장 준공을 일단 연기를 하고 이 부실 공사를 비롯해서 안전성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그리고 공단이 참여하는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공사비 증액이나 또 이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면 필연적으로 부실 공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네. 환경단체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그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단에서 냈는데요. 네. 한마디로 부실 시공과 이 뇌물과의 연관관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공동조사도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 시공 단계별로 시공사와 또 공단, 감리단, 심사기관 및 규제기관 등에서 그 여러 개별 다중으로 수량 및 품질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이 부실 공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공사비를 그 늘리거나 줄일 때에는 제3기관에서 독립적인 심층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부실 공사도 있을 수가 없다. 라면서 이 부실 시공 의혹을 일축을 했고요. 네. 또 그 2009년에 그 대한지질학회 조사나 2009년에 지역 공동협의 안전성 조사, 또 2012년에 대한지질학회의 그 2차 그 공개 연장과 관련한 정부 실태 조사, 또 2012년 4월달에 있었던 핀란드의 그 SNR사의 그 안전성 조사, 이런 네 차례의 그 국내외 전문기관의 그 안전 점검을 받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이미 확인이 됐다. 그리고 주요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 그 현재 시운전 및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올해 6월 말 준공 목표로 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무기한 연기하라는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 이러면서 이 환경단체 주장을 모두 일축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최근 발표된 인구 통계 관련 소식 하나 좀 전해주시죠. 그 경주시의 순유출 인구수가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다면서요. 뭐 인구 감소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순유출은 전출하는 인구가 그 경주시로 전입해 오는 인구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그 인원을 지칭하는 건데요. 네. 최근 그 동북지방통계청에서 그 지난 한 해 동안의 인구 추이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봤더니 경주시의 그 순유출 인구가 그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칠곡, 경산, 포항, 구미, 안동, 군위, 영양 이렇게 7개 시군은 그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은 이른바 순유입 그 인구 도시를 기록을 했고요. 네. 반면에 그 경주 480명을 비롯해서 영천, 의성 등 16개 시군은 전출 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 그 시군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경주시의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순유출 인구수는 480명이었는데 그 이런 숫자는 그 앞선에 그러니까 2012년 1년 동안의 그 순유출 인구 763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긴 하지만 2012년에 이어서 2003년 2년 연속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순유출 인구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북 도내 시군 간의 인구 이동 가운데 경주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어디로 가장 많이 간 걸로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지금 통계에서는 그 경북 도내로만 빠져나간 인구를 집계했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이 통계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경북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포항으로 그 순유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480명 중에 포항시로 이동한 인구가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오. 경산이 54명, 구미가 53명 등의 순으로 이렇게 전출 인구수가 많은 도시로 집계가 됐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뭐 오래전부터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교육 문제를 두고 그 포항시로 이사하는 인구, 교육 유출 인구가 많다 이런 것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통계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네. 경산이나 구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산 같은 경우 교육도시, 구미 같은 경우는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가거나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그 순전출 인구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년 1년 동안에 경주시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한 2012년 말에 비해서 808명이 줄었는데 이건 뭐 한 10년째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경주시에서는 그 2015년 말에 이 한수원 본사가 그 본사 신축이 완공이 되고 그래서 2016년에 그 한수원 본사 인력이 다 경주로 이전한다면 그때부터는 경주도 더 이상 감소세가 중단이 되고 또 인구가 증가세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경주로 빠져나가는 이 문제는 나중에 한수원 본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주청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네.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